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룹주를 보면서 어제 미증시하고 오늘 시황 정리를 같이 하면서 HLB 그룹주들을 볼게요. 자, 어제 미증시가 좀 안 좋게 끝났는데 다우산업 0.71, 나스 1.87, S&P 1.15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끌어내린 게 누구냐면 바로 아까 월마트를 비롯한 전체적으로 그 유통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끌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유럽도 좀 안 좋았는데 유럽이 좀 안 좋은 이유는 아까 알려드린 러시아의 가스관 장군은 러시아가 하여튼 많이 괴롭혀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선물 지수가 좋아요. 미국의 선물 지수가 좋기 때문에 어제 오늘은 좀 밀리고 있지만, 지금 선물 지수가 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확률, 오늘은 좀 좋게 잘 좀 좋아질 수 확률이 있고, 또 결정적으로다가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들 우리나라 9월물 선물 지수는 제가 매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주식이 밑으로 밀려 있거나 좋은 자리에 와 있다면 항상 공부를 해놓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주식을 들어갈지만 알면 절대 깨지지 않는 게 좋고, 아까 알려드렸듯이 주식이 상승 가락을 그 누구도 못 맞춘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살 때 이 종목을 장기 포지션을 끌고 갈 건가? 그냥 장기로 끌고 가면 돼요. 대신에 한 번에 사지 말고 밀렸을 때를 대비해서 자산 관리, 몰빵하지 말고 자산 관리를 잘 해놓고 시장 무너지거나 시장이 계속 상승하지만은 않아요. 또 무너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향 기조가 유지될 때도 우상향할 때도 당연히 조정 거치 가서 가요. 지수도. 그럴 때마다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 대신에 내가 좋은 종목을 골랐고 월봉 바닥에서 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월봉 저 높은 데 말고, 자, 예를 들면 한신기계를 볼까요? 한신기계를 보면 월봉 이렇게 높은 데 말고 이렇게 낮은 데서 음봉으로 떨어져 있다고 바닥으로 꾸준히 모아나가면 이런 게 중장기 투자예요. 월봉 고점에 물려가지고 우하향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서 주식 사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비중이 커지고 손실나면 안 되고, 이런 건 중장기 투자가 아니고, 아, 내가 지금 물려서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침에 제가 GC세를 알려드렸는데 이 GC세라는 친구 호재가 하나 있어요. 물론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우린 몰라요. 대신에 주봉에서 돌려놨죠. 추세 전환이 돼 있고 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알고 사야 되는데, 이런 자리를 알고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해요. 자, 아침에 제가 진단 키트를 올려드렸는데 어젯밤 9시까지 9만 명, 오늘 10만 명대가 전망이 되는데, 진단 키트 관련주 중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너무 뛴 종목 말고 뭐 휴마시스를 비롯해서 레고캠바이오라든가 엑스바이오, 랩지노믹스, SD바이오센서 이런 친구들이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일단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랐다 조정이 세게 들어왔는데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아침에 알려드렸거든요. 지금 딱딱 깨고 있어요. 실제로 SD바이오센스나 랩지노믹스나 엑세스바이오나 자꾸 우선 깨잖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추세 깨져요. 우리가 예전에 HLB가 제가 5주선을 깰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물론 이건 단타 단기 스윙 관점인데 깨니까 떨어졌죠. 당연한 거예요. 5주선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5주선 깨는 애들 말고 위에 올려놨죠. 따로 앞으로 진단 키트를 보려면 이 친구들을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젠큐릭스를 보면 엄연히 제가 5선 위에 있다고 그랬죠. 잘 돌아나가고 있고, 오늘 아까 8% 찍었어요. CTC 바이오도 5주선에 있기 때문에 요것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웰바이오텍도 제가 알려드렸죠. 60주선이 목표가이기 때문에 딱 5주선 돌려놓는 순간 매수인데 오늘이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죠. 어제 좋았고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친구가 지금도 12% 가고 있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도 해도 너무한 친구예요. 여기 완전 대바닥이에요.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일단 가면 5개월선까지 가요. 15,000원대까지 갈 수 있고, 물론 안 갈 수도 있어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A군, B군 제가 많이 나눠드리는데, 삼영현 씨가 이때 날라갔거든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5개월선 찍겠다. 요게 30%예요. 그러니까 인트론 바이오가 저 자리에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주봉에서 추세를 틀어놓고 있고 일봉에서 돌아 나가기 때문에 앞전에 대란 거에 터졌죠. 이런 친구들이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앤디포스라든가 이 위에 있는 종목들을 잘 보고 계시면 괜찮다 했는데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제가 8시에 올려드렸고, 항상 우리는 어떤 내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미리 공부하고 내동매매 하지 말고 오늘 뭐 탁 올라간다고 막 또 쫓아가 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날카롭게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단타를 하든 단기를 하든 스윙을 하든 중장기 투자라든 간에 최초의 매수 타이밍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코로나 제약사 의료성의 진단키트주가 동반 강세인데 안 그래요. 진단키트 중에 지금 안 올라간 종목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자, 안트로킨 오늘 한국 벤시죠.
FDA 긴급 사용 승인 공식 접수했다는 거예요. 접수를 했고 검토 일정을 통보받았다는 거지 FDA 통과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를 접수를 했는데 긴급 승인을 접수를 했는데 이게 접수가 잘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서에 뭐 서류 냈잖아요. 이게 잘 됐다고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직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조심해서 대응해야 되고 주식은 반드시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중요하고 돌파해 줄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HLB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깨지 않을 자리를 안 깨고 있고 잘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박사일바 한국벤시 먼저 볼게요. 자, 한국벤시를 보면 일봉에서 5일선 돌파해주고 있죠. 전유수와 함께 돌파해주고 있고, 자, 분봉에서 만약에 내가 단타 단기 스윙을 하겠다. 자, 월봉에서는 엄연히 우하향이에요. 우하향인데 여기가 집인지 아닌지 몰라요.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가 산을 가요. 요게 매집이죠. 요 공간이 매집.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산을 가. 룰루랄라. 주식은 왼쪽 사이 여기서 사는 거죠.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룰루랄라 등산을 갔는데 산 정상에 가서 김밥 까먹고 카메라 사진 찍고 촬영했어. 그럼 집에 와야 되겠죠. 자, 집에 오는데도 산이라는 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요런 데는 얼른 팔고 나오는 거지. 여기서 물려가지고 장기 투자 아니에요. 자, 장기 투자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측산을 탔는데 이제 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달간 잘 지켜줬죠. 가장 뚫기 어렵다는 5개선 뚫었죠. 그래서 이 친구의 목표가는 실질적으로 20개선이 돼요. 20개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렸죠. 깨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돌파에 좀 올라가는데 이 20개선 뚫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요거는 월봉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분봉에서 나오는데 자 어쨌거나 한국벤시를 보니까 30분봉상 5선이죠. 대신에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모르는 순간 악재가 많이 생겨요. 일동제약 보셨죠? 저번에 시오노기 제약 통과 안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한국벤시도 그게 접수는 됐지만 FDA도 긴급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몰라요. 안 났다. 만약에 그러면 그냥 다음날 시간 외에서도 하한가 맞고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주에 큰 돈을 싫지 않아요. 적당히 실어 놓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이런 거죠. 지금이 11시 16분이기 때문에 11시 30분 사이에 무조건 5선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는 거고 그래야 추세가 유지가 되고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단타래도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길게 볼 때는 절대 5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박셀바이오를 볼 건데 박셀바이오를 보면 아직 5선 돌파 못 해주고 있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월봉에서 5개선 돌파해줬기 때문에 한국벤시하고 똑같이 20개선까지 갈 수는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꼭 지켜줘야 될 자리는 57,000원대를 지켜주고 있죠. 이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 친구가 오늘 굉장히 재밌는 행동을 금방 했는데 자, 이런 거죠. 3분봉에서 땅 뚫었죠. 땅 때렸는데 여기를 못 뚫죠. 왜 그러냐면 30분봉상 이 친구는 무조건 20선 위에 올려놓고 안착을 해야 돼. 자, 제가 깨지 않을 자리 거놨어요.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즉 57,000원대를 이탈하면 아무리 가남치료제고 뭐고 소용없어요. 무조건 5주선까지 조정이 들어와요. 근데 30분봉을 보니까 언제부턴가 오늘 아침부터 20선을 못 뚫죠. 못 뚫어요. 이 20선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준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때 시작하자마자도 못 뚫었고 9시에서 10시에도 못 뚫었고 10시부터 10시 30분에도 못 뚫었고 10시 30분, 11시에도 못 뚫었어요. 지금도 못 뚫고 있어요. 지금도 64,500원대를 순간 뚫었다 또 떨어졌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박셀바이오가 오늘 날아가려면 무조건 6만원 뚫고 그 위에서 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5선 돌파하고 내일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단타를 하든 단기를 하든 스윙을 하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월봉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주봉에서 추세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일봉에서 지켜줄 자리, 즉 내가 어디서 매수할 건가를 잡는데 단타는 분봉까지 보고 30분봉에서 어디서 들어갈 건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단타는 말 그대로 하루에 1, 2%만 손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단타죠. 대신에 중장기로 스윙으로 끌고 가겠다. 그럼 딱 주봉에서 그냥 박셀바이오는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이죠. 자, 이러한 기준을 갖고 지금부터 HLB를 볼 건데 먼저 대차거래 좀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차트적인 내용이고 어떤 분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 맨날 선 긋고 하는 거 누가 못하냐고. 선 긋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깼을 때 손절을 못하죠. 그 자리를 돌파했을 때 사지를 못하고 선을 긋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준선과 지지선을 이탈하거나 돌파했을 때 내가 과감하게 돈 주고 사거나 또는 손절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의사들이 담배 끊고 술 먹지 말라고 그러죠. 건강하려면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저런 말은 누가 못해.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차트는 선반영이에요. 자, 대차거래, 대차성원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이번 달 종가 거래가 오늘을 포함해서 수목금 남았죠. 그냥 수목금 3거래일상 20개선만 지켜주면 돼요. 제가 매일 체크하기 때문에
얘만 잘 지켜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자,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잘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뭐 잘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자, HLB 생명과학도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20개선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20선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죠. 자, 이번 주 금요일 종가상 역시나 HLB 생명과학도 20주선만 잘 지켜주면 추세가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자, HLB 제약을 봅니다. HLB 제약은 20주선 근처가 매수, 깨면 손절, 단타 단기 스윙 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중장기로 길게 끌고 가시는 분은 쭉 끌고 가셔도 돼요. 단, 모아 나갈 때 5개월선 깨면 잠깐 모아 나가는 걸 멈춰야 돼요. 5개월선 깨게 되면 바닥이 또 와요. 그래서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 지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하셔야 돼요. HLB 생명과학 대차거래 잠깐 볼까요? 상한 수량 많죠. 어제 보니까 HLB 생명과학 상한 수량이 거의 탑급에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상한 수량이 이루어지고 또다시 엄청나게 많은 대량 거래도 이루어지게 돼요. 자, HLB 테라퓨틱스를 봅니다. 1테라는 괜찮아요. 월봉의 대치가 얹혀놨죠. 단 5개월선만 안 깨면 되고, 이번 달에 이 정도 분위기면 잘 지켜줄 것 같고,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자, 주봉에선 제가 어제 20선 지켜줄 때 매수 타이밍을 했죠. 단타 단기 스윙을 하더라도 이렇게 20주선 지켜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선 돌파해주면 여전히 날아가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손절, 그리고 한 번에 사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꾸준히 잘 모아 나가면 몇 달 참으면 엘테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을 싸게 사야죠. 비싸다. 엄청 비싸다. 싸죠. 그게 싼 거죠. 여기가 HLB가 인수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최선 주가는 싸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HLB 글로벌도 주식 싸요. 자, 비싸다. 추세가 우하향이다. 일단 우하향이 멈췄다. 근데 저항선을 맞았으니까 나는 이 공간에서 모아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주 계획을 짜라고 그랬죠. 자, 주봉에서 보면 20주선을 장악해 줄 때까지는 완벽히 추세가 안 틀어져요. 예를 들면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횡보가 좋죠. 이유는 간단해요. 셀트리온이 하반기에 유럽에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믿지 마요. 영업이익이 좋아져서 올라갔을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 주식 다 올라갔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유럽에서 좋던 말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주봉에서 완벽히 추세 전환해놨죠. 20주선까지 장악을 해버렸어요. 월봉에서도 추세 틀어놨죠. 이 얘기는 이 HLB 글로벌이 본격적으로 추세를 틀어놓고 날아가기 위해선 20주선 돌파 한착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서 모았다가 20주선 딱 돌파하고 나가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셀트리온처럼 그냥 쭉 올라가요. 이렇게. 이런 걸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추세예요.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수급으로 알려져 있는 투자자 매매 동향 이런 거 믿지 마요. 자, 어제는 외국인이 팔았는데 오늘은 왜 사지? 야, 얼마 전에 또 팔았어.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는 건가? 손해보고 파나? 이건 수급 아니에요. 진짜 수급은 제가 알려드렸죠. 진정한 수급은 추세가 턴이 돼 있고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실전에서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급 매매예요. 수급 매매 하라고 그랬더니 막 현재가 보고서 이거 보고서 야, 오늘 JP모간이 사는데 아마 얘 단타 치는가 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가서 물어보기 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건 수급 매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수급 매매라는 거는 뚫어줄 자리 뚫어주고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추세가 턴이 된다. 이러면 수급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급 매매예요. 자, 또 하나 봅니다. 자, 노터스를 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노터스 옆으로 가고 있죠. 그냥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추세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누군가는 맛있게 차익 실현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쫓아가 사지 말고 기다리면 5개월선 찍을 건데 절대 깨면 안 돼요. 5개월선 깨면 추세 확 무너지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대응하고 굳이 이 친구가 안 사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 친구 갖다 단타 단기를 하려면 딱 5개월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NC트론하고 TS넥스는 큰 변화가 없어서 좀 패스할 건데 일단 NC트론 주봉에서 돌려놨고 일봉에서 대량거래 터졌기 때문에 어제 음봉 오늘 5일선 돌파할 때 사면 순간 우연히 또 한번 뛸 수 있어요. 뛰는 건 누구도 못 맞추는 거예요. 왜 예상을 하냐면 앞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뛰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뛸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절대 5일선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 셀트리온은 금방 설명드린 대로 어떤 뉴스도 별로 믿지 마요. SK하이닉스 오늘 영업이익 최대한 55% 올라가다 떨어지고 있잖아. 그죠?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영업이익이 아까 얼마였죠? 그게? 4조? 그죠? 매출이 14조 가까이 됐죠. 떨어지죠. 영업이익 그런 거 믿지도 말고 추세만 믿으면 돼요. 셀트리온이 월봉에서 추세를 완전히 틀어놨구나. 완전히 틀어놓은 거예요. 5개선 딱 찍고 올라가죠. 주봉에서도 엄연히 추세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 목표가를 일단은 20만원 잡았거든요. 물론 증권사 목표가도 그래요. 그래서
20만 원까지 갈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역시나 이 정도 가격대는 제가 매수해 볼만 하다고 그랬죠. 그냥 매수해서 쭉 들고 있는 거예요. 단지 개인분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꼬리 달고 떨어지고. 이렇게 일자로 빵 뛰기보다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 완벽히 틀어놨고 추세를 주봉에서도 올려놓고 있죠. 일봉에서도 당연히 살아나고 있는데 주봉에서 벌써 추세를 몇 주 전에 다 틀어놨어요. 한 달 전에. 이러니까 막 유럽의 하반기에 뭐 좋아진다고 그러죠. 바이오시밀러가. 그런 거 믿지 마요.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뉴스를 몰라도 주봉에서 벌써 돌려놨다는 얘기가 추세가 이쁘게 돌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알려드린 대로 8만 원대까지 회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셀트리온 제약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나 이렇게 보시면 주봉에서 완벽히 돌려놓고 있죠. 이 친구가 만약에 20주선까지 이번 주에 돌려놓고 다음 달에 20선 위에서 출발했다.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돼요. 그러면 월봉에서 5개월선은 올라타게 돼요. 제일 늦게 올라타는 거예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스캔 저번 달에 올라탔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해도 좋다. 이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괜찮고 역시나 지금 굉장히 주식이 싼 거라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행보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HLB 그룹주들, 관련주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흐름 나쁘지 않아요.